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목 상태가 좋은 날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9월 말이고요, 또 분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 3분기 동안 우리가 손절 처리한 것도 없고요, 또 재고 정리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시트 상으로 우리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죠. 아마 7월, 8월, 9월 오는 과정에서 총 한 60개 종목 정도의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해 드렸는데,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제가 손절 의견 하나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이너스 4.3% 정도 수준에서 손절 의견을 드렸고요. 하나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OP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되는데요. 그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0개 종목을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고, 두 개 정도는 우리가 정리하고 현금 창출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상에 모든 상승하는 주식들을 다 수익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월간 밸런스 시트라든지 분기별 밸런스 시트 상에서 플러스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주식 투자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정리할 땐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90%는 승률이 좋고요, 10% 정도의 손실 부분이 발생이 된다, 이런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2025년 들어서 현재까지 180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려왔고요. 지금 한 16개 정도까지 손절 의견을 드려왔는데,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는 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방식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설이 길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하면서 진행을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준비한 자료가 오늘 쓸데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오셈인데요.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번에 분명하게 어떻게 돼요? 조정이 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때 공략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내용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는 이유 중에 당장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전에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공략을 하는 포인트를 짚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선물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일같이 제가 체크해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내일 모레가 만기일이고 월간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주의를 좀 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건 코스피 3410포인트,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제 지난주 하고요, 또 상태가 또 많이 또 달라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아랫단에 472 여기 찍혀있는 구간이 3410포인트, 이 선을 갖다 기준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갑자기 위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410 그 선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공방을 치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체적으로 또 개인들이 최근에 보면 차익 실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들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한 5조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심리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것들은 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좋은 것들은 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여러분도 어쨌든 한 달 정도 가장 랠리업을 많이 한 것들이 어느 분야예요? 예, 반도체 분야입니다. 자, 랠리가 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항상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브레이크 타임이 온다,
있다라는 것들만 잘 생각해 주시고, 그럼 최근에 오르지 않은 것들은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방산 같은 경우 우리 포지션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조선이 좀 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선업이 지금 죽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미국하고 협상 과정 속에서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다시 과거처럼 다시 조선 같은 경우도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발전 설비, 또 전력 설비 이쪽 관련된 부분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올라간 것과 또 돈이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그런 돈의 무브가 좀 생길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반도체는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 시점. 그래서 사실 우리가 9월달 20일 전까지 해서 반도체 종목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9월달에 수익을 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 너무 아쉬워하면 우리가 파도 타기 할 때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수익이 많이 나도 때로는 매몰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왜? 수익에 매몰되다 보면 또 손실에 매몰되다 보면 이게 매몰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때 너무 관심을 쏟다 보면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깜빡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는 10월, 11월을 준비해야 되니까 조정받은 곳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그렇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할 종목은 BHI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를 좀 진행을 했던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약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57,800원 또 6만원 이상으로 측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적인 거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국의 진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장이 딱 개화가 되는 그게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마진이 높은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러나 주가의 하방은요. 상당히 경직되어져 있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방으로 많이 터질 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예, 조정을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수주잔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좀 사실 급등해야 되는 또 상승해 주길 바라는 플러스 알파 요소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이겠죠.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절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리포트 가이던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3분기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다 조금 눌렸다가 4분기 쪽에 피크로 올라가는 이걸 그려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지금의 조정이 들어온 건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긍정적인 면을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성수기로 가는 것들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쭉 연간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다 발주를 넣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각국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하는데 발주를 언제쯤 주겠습니까? 그렇죠. 뭐 12월달, 1월달 이런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다시 또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휴지기가 많으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주가는 선반영할 테니까 조정을 받으면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S&T 에너지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치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원자력 발전만 보시지 말고요. 가스, 화력 발전 이쪽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지금 성수기이면 틀림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재생에너지가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이 화력 발전이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공기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피크였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3분기는 실적이 조금 하향되는 거, 이 부분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성수기로 접어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계속해서 수주장군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가장 모멘텀이 돼야 되는 것들은 크게 또 급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건 미국 시장 개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장기 투자하는 포인트는 아니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BH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익화 시켜 나가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거래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계속 어떻게 돼야 중간중간 플레이해 나가면서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다라는 말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복리화 시켜 나가는 것, 우리가 월간 복리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간 복리가요, 10%만 정도만 나와도 연간 120% 이상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 부분을 즐겨 나가실 수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머니케어 뉴스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참 수학적으로 복리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3년 안쪽에 저랑 풀플레이를 같이 하시면 복권 한 장 정도는, 로또 복권 한 장 정도는 만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총 투자 원금 기준치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투자 프레임이 적어도 1억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3년 정도 지나시면 아마도 저한테 차 한 대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상 그런 상황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일 이평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방 여기 들어가 봤자 어디겠어요? 들어가 봤자 120일 이평 라인인데 120일 이평 라인도 계속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자리 잡을 겁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플레이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테마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SSD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만 여러분이 딱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SSD 수요 폭발, 그래서 낸드 관련된 부분이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한다, 이 부분인데 제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쭉 찾아봤어요. 내년도 성장폭이 얼마나 될까 라고 보니까 적어도 올해 대비해서 YY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것임에 틀림없다. AI가 여러분들 서비스를 사용하고 저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유료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한 데이터라든지 자료, 사진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제가 항상 꺼내줘 라고 할 때 꺼내줄 텐데, 그러니까 SSD 시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는 모멘텀이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죠. 이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AI에 관련된,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AI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 해외 같은 경우는 전체 사용 퍼센트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5%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모든 면에서 보면 변화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또 반도체 관련된 강국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 관련된 종목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삼화전기, 파도, TLB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같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뉴스나 기대감으로 성장하는 것들은 상승한 폭의 50%를 갖다 조정받는 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사유든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무식하게 계속해서 상승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요즘 같은 분위기엔 간혹가다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목들은 한 번의 기회를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굳이 인내하고 계시다가 매수 포인트 들어올 때 저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파두하고 TLB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LB는 좀 사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게 올라갔고요. 근데 파두하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좀 밸류에이션이 아직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요. 자, 낸드 쪽에서 1등 SSD 시장이 성장을 하니까 거기다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는 네오셈이나 엑시콘도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네오셈을 좀 준비를
얘기를 했는데 네오셈이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고 방송 준비를 하기 딱 직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주가가 7%, 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어도 되니까 일단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셈, 작년에도 여러분들하고 한두 번 정도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CXL이죠? 요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다 SSD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병렬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다 꺼냈다 쓰고, 이런 것들 CXL 아니면 여기 있는 자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는 것들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돼요? 항상 반도체는 3년 전부터 계속 울고 먹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잘 되세야 이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올해는 아니래 이렇게 하고선 또 계속 넘어가는 거 실증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뉴스로 올라가는 건지 아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이 되는 거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오셈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원래 나와 있던 가이던스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영업이익 부분이나 매출 이 부분 대비해서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올해 대비해서 여기 지금 실제로 보면 거의 2.5배 정도의 성장폭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2.5배 성장이에요. 영업이익 부분 아니라 매출 다 PQ가. 그러면 같이 성장을 해주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럼 주가는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잘 나가던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2024년도가 어떻게 돼요? 가장 실적이 좋았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더불어 그러면 2024년도에 고점보다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거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라도 무조건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다 때가 있겠죠. 하긴 해야겠죠. 자, 그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의 차트 같은 경우는 18,000원 이렇게도 간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보면 조정을 계속 받았는데 이 부분이 관심을 받고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낸드 가격도 올라가지 않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부터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도래한 거다.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 이게 1번 시그널 터진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1번 시그널에서 여러분 굳이 덤비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이죠. 여기서 잡을 수 있었던 것들은 정보에 대한 상당히 민감도를 높으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저도 물론 보기는 여기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9월 초잖아요. 다른 거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쪽 관련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HBM 관련된 쪽을 우리가 보고 있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222등편 이제 처음으로 선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수렴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급등을 하게 되면 다시 221 라인으로 수렴하는 이전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략하실 필요 없고요. 자, 10,000원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가 분명히 한 번 정도 있을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다음은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내용으로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이것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글쎄요. 제가 볼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크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받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당장은 그렇지 않겠죠. 어쨌든 CES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 부분. 계속해서 실증 사업을 해 나가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드디어 어떻게 구체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에 대한 소싱을 갖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한국 기업들하고 상당히 많은 또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중에 DB 하이텍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우리가 종목을 좀 체크해 보면 DB 하이텍, LX 세미콘, 사피엔 반도체 요 세 가지밖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은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도 뭔가 액션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런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 어쨌든 대부분 보면 이게 DDI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어떻게 돼요? 화면에 갖다 구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볼 땐 가장 또 관심이 가는 회사가 저는 그 중에서 대장이 저는 사피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 DB하이텍이나 LX미콘은 다른 것하고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LX미콘 같은 경우는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하고 거래를 하는 것들이고 완전히 또 특화된 내용으로 생각해보면 사피엔 반도체가 팹리스 기업으로서 상당히 저는 관심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한 번도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고 항상 CES 되기 전에 거래를 한번 꼭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매수 타임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이때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조정이 들어와서 원점 타격 개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수급상은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뉴스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저 첫 번째 양봉에서 우리가 무식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자주 놓치긴 하는데 보수적인 게 나쁘겠습니까? 주식 투자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 자리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저는 요 자리 정도 보고 있어요. 한 2만 6,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잡고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 화수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에 잡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단 조절해 가면서 가면 좋겠다.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드디어 시장이 슬슬 개화돼 가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 아직도 영업이익은 적자 부분에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성장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조금 가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것들은 그동안 계속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증이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우려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조선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조선도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LNG 선박에 대한 수주는 상당히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미국발에 영향을 받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 때문에, 미국 정부 때문이겠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피해보는 게 더 많죠. 그래도 우리가 돈 되는 건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러분들 양해 충분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현대임수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휴가 다가오기 직전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다음번을 위해서 그들도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요? 다음번을 위해서 뭔가를 또 공략할 종목을 체크해 있는 거죠. 그러면 걔들이 비싼 거 사겠어요? 그렇지 않죠. 저가도 조정을 받아서 공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된 것들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고 있겠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라인까지 다 왔어요. 기본적인 우리가 정석 플레이 과정까지 근접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화수목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체크해 보면서 공략을 해줘야 된다. 이건 배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미나 후미 보면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생산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주 떨어지면 저건 무조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은 LNG 관련돼서 여러분 동성 화인텍 그 다음에 뭐 한국카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성 화인텍의 PER이 지금 형도 수준은 PER 한 12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제가 볼 때 며칠 전에 체크할 때 PER 13 정도였는데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다. 보통 지금 이쪽 관련된 PER 보통 18까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조선업이 좀 앞으로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60일 라인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면 정석적으로는 뭐 한다? 매수 타임이 곧 도래한다라는 것들로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이제 PR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이건 직전에 체크할 때는 PR 20이 넘었는데, 뭐, 오늘은 체크를 안 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자, HD 현대마린솔루션 우리가 이때 좀 거래를 하다가 어떤 4월 달에 좀 수급상이 앉아서 놓쳐버려서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왔죠. 사실은 제가 뭐 말한 대로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못했다는 게 사실은 앵글이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고 이때 뭐 그래서 다른 것들 많이 했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직도 생각하는 것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만원까지는 충분히 스펙이 열려 있다. 그 정도가 우리가 과거에 측정했던 밸류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하고 올라가는 것들, 그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공략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엔진 교체 수요만 생각을 한다. 친환경 엔진으로 대부분 또 교체를 또 해야 되는 그 수요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일단 그런 것들 체크해 보면 수요는 지속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어떻게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뭐 어떻게 보면 전력계의 초과 변압기인가요? 그거 생산하는 그런 회사 느낌하고 좀 유사하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으면 들어왔다, 졸렸다, 들어왔다, 다시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잘 갈 때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시면 수렴 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20만원 정도 수준에 도달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요거 포인트 잡고 요것도 화수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줄겨나가는 건 보유자에서 아직도 홀드하면서 끝까지 수익을 추구하신 분들, 그죠? 수익 내는 건 셀프 처리고,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채널이긴 한데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는 새롭게 저 부분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다음번을 위한 공략 준비를 좀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하고요. 11월달 정도 하면서 11월 때는 다시 또 반도체로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교차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런 내용들 또 매수 포인트라든지 또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수급 환경을 갖다 체크해드리는 머니케어 뉴스 스쿨 회원들을 위한 브리핑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만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